씨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예금만 잘하는 재테크 방법 아주 올바라요. 아주 올바라요. 올바라. 우리 조부모 세대, 부모님 세대의 방법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대출을 무서워하잖아요. 융자를 무서워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 같은 경우는 100을 사면은 거의 70, 60을 대출받고 부동산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면 이자 때문에 지치는데 김지미 씨 같은 경우는 많이 받아야 집값의 30% 미만. 그렇게 융자가 하겠죠. 생겼다. 네. 도저히 못 참아요. 이 융자를. 그쵸. 그럼 갚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도심에 어지간한 부동산을 사셔도 거의 성공한다. 근데 어찌됐거나 지민 씨가 엄청 심사숙고하시는 스타일 같아요. 돈에 관한. 가족들도 돈 거래를 웬만하면 안 하고. 근데 박나래 씨한테 돈 빌려준 적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은혜를 갚은 거예요. 왜냐면 신인 때 돈이 둘 다 너무 없었던 시절에 제가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래 씨도 돈이 없어서 언니 안 될 것 같아 이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한 몇 시간 뒤에 다시 전화 와서 언니 계좌번호 불러줘. 바로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막을 거 막았죠.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빌려줬냐 했더니 적금을 깼다고 하고. 야, 그거는 뭐 그거를 갖고 있었으면 나래가. 20%. 그래서 바로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때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한 번쯤은 크게 내가 도와줄게. 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래 씨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바로 빼줄 수 없는 그 보증금이 있는 거예요. 네. 뭔지 알지? 그래서 모자라서 나래 씨가 이제 저한테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급하게. 바로 빌려준 적이 있죠. 나래가 집 여러 번 살려줬네. 우리도 맞아요. 여기도 한번 네. 저도 이제 곧 살려주세요. 아니 박나래 씨가 뭐 라이프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 어떤 의뢰인이 정산회담을 찾아주셨을지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나희 씨입니다. 자, 오늘의 의뢰인은 미녀 개구먼에서 트로트의 날개를 달고 인기 급부상 중인 게로트 가수 김나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니발 타고 왔어요. 분들 많이 오시네. 병만형이랑 뭐 다 주축. 개콘팝이야. 자, 오늘의 의뢰인은 미녀 게로트 가수 김나희 씨. 지난해 그 미스트로 출연 이후에 그야말로 인생 역전. 이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가인 씨 또 홍자 씨 이런 쟁쟁한 정통 트로트 가수분들과 함께 탑 5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어때요? 뭐 삶의 변화가 네. 드라마틱하지 않았어요? 데뷔는 8년 차인데 그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좀 내가 연예인이 됐구나 이런 걸 실감을 하거든요. 생전 처음으로 팬미팅을 팬분들이 저한테 깜짝 선물로 해주셨어요. 제가 기획한 게 아니고. 팬들이 기획한. 네. 아니 근데 김나희 씨를 이렇게 트로트 가수의 길로 걷게 만들어준 고마운 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 누구죠? 아닙니다. 그 저기 양세찬. 양세찬. 내가 정식으로 인사. 아유 아닙니다. 뭐야, 노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노래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게 참 이게 이상한데 사실 나희 씨가 톱이 왔을 때 너무 적응을 못하고 사실 개콘에서 넘어왔을 때? 힘들어하셔가지고 그때 당시 저는 좀 웃음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웃기는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 노래 한번 해봐 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한 나가보라 얘기했어 처음에. 좀 슬럼프라는 게 왔어요. 그냥 방송을 안 하고 싶을 때쯤에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보고 싶었던 건데 해보자 이래가지고 복면가왕에 나가고 싶어 이러고 노래 영상을 회사에 보냈죠. 근데 회사에서 이걸 딱 보더니 트로트 오디션인데 한번 나가볼래? 그게 미스트롯이었어. 대박이다. 저희가 오늘 좀 트로트 특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노래를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아 우리 김나희 씨. I want to see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면 잘 꺾어. 정산회담 만난 거라오. 자,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봄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부과 가자! 뛰지 마자. 뛰지 말고 앉으세요. 지효성 씨.
이분 부동산 전문가 아니세요? 방송 씨 너무 많아. 정말 맞네. 잠깐 일어났을 때 백화수복 냄새 났어요. 검사버지 느낌. 검사버지. 작은아버지 음복 느낌. 애들은 금지. 아니 근데 그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트로트 가수. 네. 근데 실례가 안 된다면 수입이 어느 정도 이제 개그할 때 진짜 못 벌 때는 아예 빵원이었고요. 정말 빵원. 그냥 코너가 없으면 빵원이에요. 어머. 영원일 때도 있었고 그럼 평균으로 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평균이 200 정도. 평균을 그런 것 같아요. 잡자면 네, 한 달 평균으로 200 정도. 따졌을 때. 그렇게 한 6, 7년을 계속 네, 그쵸. 생활해 오신 거고. 야. 그래도 포기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냐면 너무 좋았던 게 미스터 나오고 잘 돼서 수입이 20배 정도 뛰었다고. 빵원에서 20배가 된 거 아니에요. 성수기일 때, 극성수기일 때 이제 이럴 때는 뭐 한 달에 한 행사가 50개, 한 달에 한 행사가 50개. 두개 세개 그러니까 여기 딱 끝나면 바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이제 월 기름값이 한 200 정도 나오고. 기름값만 200. 그게 진짜구나. 그러니까 사실 제가 쭉 벌어왔던 사람이면 아 뭔가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게 있을 텐데 그전에는 그냥 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혀 몰라요. 아, 잘 됐네. 오늘 잘 나오셨네. 잘 잡아야 돼 이제. 자, 우리 김나희 씨의 정산 내역서를 저희 보면서 네. 돈길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출 내역서 보여드립니다. 전세대금 대출이 있군요. 이자가 나가고 있네요. 30만 원씩. 대출 이자로 30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30만 원가량. 네, 전부 다 제 돈인 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부모님이 제가 번 거에 조금 보태주시다. 또 회사에서 대출 1억 5천 이제 해줘가지고 1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지금 전세 3억 5천이 회사 돈, 내 돈,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 이렇게 네, 구성이 네, 돼 있는 네. 거고요. 네. 원래 용인회사에 하시다가 왜 같이 타다가 혼자 따로 나오신 거예요? 그게 제가 새벽에 스케줄이 있거나 이러면 5시까지 샵을 가야 돼요. 그럼 매니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용인. 네. 그래서 최대한 샵이랑 가까운 곳으로 저 혼자 샵세권으로 들어왔군요. 샵세권으로. 네, 샵세권입니다. 제대로 해주시네. 네, 샵세권. 그런데 이제 5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사한 지가. 네. 또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변덕쟁이네. 5개월밖에 안 됐는데 5개월밖에 안 되는데? 노년동 빌라인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는 못 가보고 엄마가 방문을 해본 다음에 나야 여기가 너무 조용하고 괜찮더라. 그래서 가보니까 부근에 막 초등학교도 있고 쾌적하고 그래서 아, 좋다 이러고 계약을 하고 그날 이사한 날 밤에 새벽에 편의점을 나갔는데 너무 거리가 활성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쪽 동네가 이제 밤낮이 바뀌는 야누스 동네 가셨어요. 라면 문이 열려요 여기. 심지어 저희 집 앞 바로 앞에 껍데기 맛집이 또 아침까지 하는 맛집 있어? 하필 또 맛있어. 불편하겠다. 아니 그러면은 그 껍데기집 바로 앞에 있으면 냄새도 막 이렇게 올라올 텐데.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요. 아 근데 솔직히 냄새는 괜찮아요. 맛집이니까 괜찮은데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냐면 제가 이렇게 잠을 자려고 누우면 앞에서 커플이 막 싸우는데 아, 누가 잘못한 건지 왜 내가 알아야 돼. 재밌다. 집 재밌네. 어쨌든 지금 시끄러워서 또 이제 냄새가 올라와서 좀 힘들다고 했는데 네. 여기서 잠깐 그 집 구할 때 꼭 그 봐야 되는 체크사항, 꿀팁 이런 거 좀 짚고 넘어갈까요? 집을 볼 때 항상 낮에 많이들 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낮에 봤다가 일단은 햇빛 들어오는 거 다 확인한 후에 밤에 혼자 다시 한번 가봐요. 그렇지. 맞아요. 일단은 똑이네. 뷰에 속지 말라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뷰가 좋으면요. 뷰 때문에 이제 뷰 주변에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엔조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즐기는 삶을 요거는 김지민 씨의 개인 의견입니다. 노노노노 엔조이라는 인조이라고 해주세요. 인조이. 인조이. 죄송합니다. 엔조이는 기분 좋은 엔조이. 뷰 덕분에 좀 엔조이 즐기며 라이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좀 시끄러울 수가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신 분이 안 살 것 같을 때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집 들어와서 다 잘 돼서 나갔어요. 기운이 좋다고? 그런 얘기 꼭 해요. 이런 얘기 꼭 해요. 그리고 우리 그 부동산 소개해주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아유 5분이에요. 뛰어가야 돼, 뛰어가야 돼. 전속력으로. 아니면 뭐 지하철까지 300m라고. 골목 다 통과해야 300m. 직선거리 300m면 건물 뚫고 가야 돼요. 꼭 발품 팔아서 그 역까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까지는 꼭 걸어보시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박정호 원장님 집을 일단 구할 때. 그 뭐게요? 날씨 그 큐피티 와살 노래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병만이 형 같이 야자수 좀 따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가사도 너무 좋았습니다. 정만용보다 말이 많아. 방을 보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을 잘 보는 방법은 네. 아파트는 파손을 가장 문제를 삼아요. 파손. 네. 여름에 계약하신 분들은 보일러를 안 틀어보거든요. 여름에 더운데 보일러 틀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틀었더니 안 돼. 집주인한테 보일러 고장났는데 고쳐주세요. 멀쩡했는데 당신이 고장낸 거 아니야? 그런 컴플레인이 있구나. 엄청 많아요. 왜 보일러가 비용이 커요. 인터폰이 고장났다. 싱크대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많이들 발생되는 게 보일러. 그래서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을 때라도 먼저 틀어보고 영상 찍어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집주인한테 계약 전에 아니면 계약서 넣으라고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특약서 넣고 해야지 정말 전세금을 안 빼줘요, 집주인들이. 보일러 고치기 전에는 안 해줘. 아니 집 구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집을 계약할 때 대부분 대출이 있나 없나를 등기부등본을 먼저 떼보고 계약하죠. 네. 계약 전에 네네네. 잔금 때는 안 떼봐요. 그렇죠. 잔금 치르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집주인들이 좀 어떤 분들은 융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세 계약 끝나고 잔금 전에 대출을 받아요. 어머. 야, 이건 무조건 체크해야 되겠다. 1억짜리 집에 내가 전세 8천 계약했는데 은행에서는 세입자가 없으니까요. 대출을 또 한 6, 7천만 해줘요. 이거 몰랐다. 그런데 그러면 은행 1순위고 내가 1순위고. 그럼 1억짜리 집에 은행 대출이 6천만 원 선순위, 내가 전세 8천. 어머. 그럼 1억 4천이 집값은 1억인데 1억 4천이 잡히죠. 그래서 그거를 부동산만 믿고 따르지 마시고요. 대부분 사이트에 등기부등본이라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연락. 사이트 연락. 저희가 700원만 결제하시면은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가 다 확인이 돼요. 집원만 알면 내가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대한민국 어디든 내가 집원만 남의 알면 집도 받을 수 있는 다 거죠.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잠시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네. 송은희 씨 집을 집원을 제가 알아요. 주소를 알아요. 예. 그러면 제가 송은희 선배님이 얼마 대출 받았냐 볼 수 있는 거죠. 보험절목에?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니, 알람실에 딱 공시를 다 해놓죠. 열람실이요. 알람실이 아니라. 저기 알람실은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등기라는 게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라는 것 자체가 공시하겠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온 국민이 모두 볼 수 있게 공시하는 게 등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개는 대출 여부만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있나요? 등기부 보면 심플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등기부를 떼면 3개가 있어요. 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특성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철근 콘크리트조로 돼 있냐, 아니면 여기 면적이 얼마냐, 뭐 이런 층수가 몇 개냐 이런 게 다 써 있고요. 표제부는 그렇게 막 중요하게 볼 건 아니에요. 권리관계가 중요한데 갑구에 이제 소유권에 관한 게 써 있고요.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 전 소유자가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렇지. 이게 을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을구에는 이제 온갖 제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뭐 저당권 같은 것들, 전세권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깎아먹는 것들이 거기에 다 기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에 8억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사실 지금은 실질 가치는 2억밖에 안 되는 위험한 거잖아요. 거죠. 이제 네. 그런 거를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등기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점에 체크하고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연예계에서도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 여자 솔로 가수 손모 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미쳤어를 부른 손모 가수인데 이거는 손담땡 씨. 기사화가 다 됐고 이게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전세금을 다 뺏길 상황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그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경매에 참여를 해서 좀 높은 가격에 그 집을 인수를 했던 사버렸구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걸 인수 안 했으면 전세금 다 다는 아니고요. 7천에서 1억 정도는 전세금을 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었죠. 나이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어디로 가고 싶은지. 논현동에 지금 한 반년 사셨는데 네.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영등포요. 사실 그 개그맨들이 이제 일본 개그맨들이 많이 살았죠. 영등포, 물레동, 당산동. 다 모여 있어요. 아 방송국 근처라? 네. 아니 너무 가깝고 일단은 차비가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냥 걸어 다니니까 한 15분 정도면은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면은 뭐 타임스퀘어 막 있고 네. 그렇지. 뭐 조금만 이쪽으로 빠지면은 또 그냥 뭐 코차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벌고 나서 뭔가 고향에 가서 금이마냥. 네, 그냥 느낌으로
이게 약간 연어 같은 본능이 있더라고. 그 김원효 씨 부부도. 맞아요. 그죠? 그 딱 KBS 보이는 데 내로 아파트 갔어요. 있었잖아요. 기숙사 같이. 아 연어 본능이 그리고 잘 됐구나. 기소 본능이죠. 기소. 전문 용어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주택 청약저축이라고 하는 걸 늘 네. 우리가 부동산 얘기하면서 하게 되는데 하고 있나요? 네, 저도 있습니다. 있네. 있다. 몇 년? 네, 잘했다. 12년째죠? 12년째. 네. 오래됐다. 2009년도에 2009년도에 제가 만들었더라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얼마 정도 지금? 32만 원. 다다리? 네? 달에 100원씩 넣으신 거예요? 휴면계좌 아니에요? 휴면계좌. 뭔 소리야? 휴면계좌 1년에 32만 원? 뭐라고? 아, 전체 잔액이 32만 원 있다고요?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3개월 전에 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러 갔어요. 근데 은행에 갔는데 이미 있으신데요? 그래서 있는지도 몰라. 제가 만든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냥 막 그런 전화가 오잖아요. 뭐 통장 만드시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만들었나 봐요. 그냥 2만 원만 넣어놓고. 전화해주는 감사한분이네. 그래서 2만 원이 있던 거에 제가 3개월 전부터 그러면은 월 15만 원씩 해서 2년을 넣겠다 해서 지금 2개월치가 들어가서 32만 원이 된 겁니다. 본의 아니게 기간은 오래됐네요. 그래서. 네. 청약 관련해서 잔액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을 이렇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양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같은 것이 청약 통장이에요. 근데 이 청약 통장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국민주택이 있고 민간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나라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해주거나 임대를 해주는 형태. 그다음에 민간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형태예요. 네. 근데 국민주택에 우리가 분양이나 임대를 받기 위해서는 1회에 인정해주는 최대 금액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달 10만 원씩을 연체하지 말고 꼬박꼬박 오랫동안 납입한 사람이 사실 장땡이에요. 이쪽에서는 장땡이 제일 높아요. 장땡이에요. 그리고 민간주택에서는 금액을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평형에 따라서 서울일 경우에 뭐 300만 원이 있으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청약이 가능하고 600만 원으로 올라가면 뭐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가능하고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공 쪽으로 갈 거냐 민간 쪽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10만 원씩 오랫동안 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평형대에 맞춰서 금액을 딱딱 맞춰서 넣어놓을 것이냐는 나눠서 전략을 갖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게 오래되셨잖아요. 네. 한꺼번에 돈을 내서 회차를 인정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목돈을 넣어버려서? 바로 회차 분할이라는 방법인데요. 내가 안 냈던 기간 동안에 돈을 한 번에 내면 그 기간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은행에 가셔가지고 은행 직원분한테 그동안에 밀린 거 다 집어넣어주세요. 단 최대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 원이기 10만 때문에 10만 원씩 회차 분할로 넣어주세요 하시면 되고 인정되는데 기간이 걸릴 수 있으나 그래도 그간에 밀린 걸 한꺼번에 내시면 손해본 거를 다시 만회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시면 기간 손해본 걸. 네.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 84점이 만점이거든요. 네. 100점 만점이 아니라요? 아니 84점이에요. 점수 계산해보지 되게 골 때리다 이거. 그 무주택 기간이 1년에서 15년 사이에서 최고점이 이제 32점. 몇 살부터 30세 이상, 30세부터 무주택. 네, 30대. 그치. 자 30대부터 15년? 15년 동안 무주택이었으면은 우리가 32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자녀 수, 그러니까 부양자 수가 최고가 35점. 내 자식이요. 그러니까 아니 그 같이 사는 부모님도 형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어머니 돼요? 네, 그거 입양할 가능하죠. 수 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입양을 입양을 내가 형 입양하라고요? 근데 아들이야? 뭔 소리야? 아니 무슨 쪽보예요? 야 세영아! 어떻게 된 거야? 별로 안 닮았으니까 입양해. 입양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점수를 얻는 것보다 돈을 조금 더 모으는 게 나아요. 일단 네, 포기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양 가족 수가 많을수록 이제 최고 점수에서 뭐 정말 35점까지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입 기간. 통장 가입 네, 기간. 오랫동안 납부했다 그러면은 거의 17점. 청약홈에 들어가시면 내 가점 계산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난 지금 빵점이야 빵점. 그런데 모 연예인이 거의 66점 정도 돼요. 우와. 실제 66점이면은 서울에 정말 괜찮은 아파트 청약 넣으면은 거의 당첨돼요. 66점이면요? 네, 50점도 우리게 꿈의 50점, 54점이라는데 그걸 아파트를 사버린 거예요. 어머머.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친구 연예인이 권해가지고 2천의 아파트를 산 거예요. 경기도 있잖아요. 네, 경기도 있죠. 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점수가. 무주택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아니죠. 그래. 뭐야? 그러면 구입을 했어요. 네. 근데 내가 다시 팔았어요. 네.
그럼 무주택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후부터 무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리셋?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무주택 기간 집을 샀다가 팔았으니까 이제 팔았을 때부터 무주택이네요. 그러면 지금 청약을 들고 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아파트나 그렇죠. 집을 사지 말고 최대한 기다렸다가 신중히 사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제 84점이 만점이라 그랬잖아요. 84점 만점으로 청약 넣는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진짜요? 만점자들이 전국에 되게 많이 네. 있어요. 연령대가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거를 어르신들이요? 청약 통장을 많아. 정말 내가 넣고 싶은데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 만점 내밀면은 거의 웬만하면 네.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당첨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가점은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우린 낮아. 추첨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추첨은 어차피 약간은 복불복인 거예요. 약간 지역별로 다른데 70%를 추첨으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할 게 아니라 추첨 비중이 높은 데로 가서 계속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추첨은 어떻게 뭐 화살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화살 주사위고 진짜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냥 컴퓨터로? 네, 그냥 컴퓨터로 그냥 제가 랜덤 하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랜덤. 누구 입주 이렇게. 이게 딱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바로 이렇게 우리 딱 불합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도 이제 본인이 쓰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증여가 됩니까? 증여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주택 청약 부금과 예금은 증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청약 저축이 있어요. 옛날 거. 지금 종합저축으로 바뀌기 전에 요것들은 그냥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청약 통장은 함부로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특히 목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나 이거 필요도 없는데 그냥 해지해서 그냥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 통장을 담보로 대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몇 보통 프로까지? 대출 이자는 내가 받는 이자 플러스 뭐 한 1%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별로 비싸지 않은 돈으로 목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없애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요? 그게 금리가 또 싸죠. 결론 내가 나쁜 돈에서 대출 받는 거니까 아주 저금리로 보시면 돼요. 재밌네. 그리고 이제 이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엄마 아빠들이 이제 아기 태어나면 우리 위해서 청약저축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가입을 해주시거든요. 좋은 거니까. 근데 19세 이전에는 24회차까지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어도 의미가 없으니 만 17세 생일 딱 지나고 나서 바로 가입을 해주시면 이제 19세가 되면 24회차가 되겠죠. 그래서 18세에 들어주시면 됩니다. 17세 생일 지나고. 미리 듣는 게 꿀팁이다. 꿀팁. 자, 이제 우리 나희 씨의 보험료 내역을 좀 볼까요? 네. 실비보험 15,000원, 화재보험 64만 7,000원? 무슨 보험료죠 이게? 64만 원짜리. 자동차 보험이거든요. 자동차 보험. 나 혹시 차 샀어요? 네, 저 차를 2017년도에 샀습니다. 경차예요. 차구나. 불꽃 튀는 차예요? 아니면 아침 차예요? 많이 튀어요. 불꽃이에요? 네. 근데 주변에서 자꾸 이제 차 바꾸라 그러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불꽃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어차피 좀 남아 있어요 할부가. 그래가지고 몇 개월 남아가지고. 이거 차 탈 시간도 없어. 5년 할부라니까 5년 할부. 맞아요. 아니 그 지난해 10월에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셨죠.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 차를 뭐 폐차시킬 정도로 사고 났다고. 이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행사하고 서울에 올라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좀 심하게 나가지고 후유증으로 3개월 동안 무릎이 계속 아프고 여자들 붙는 청바지 있잖아요. 그걸 못 입었어요. 계속 쓸려서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괜찮은 거죠? 이제는 아이고. 근데 한 번 그렇게 큰 사고를 겪고 나면 사람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되게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원래는 좀 씀씀이에 대해서 좀 벌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한 번 이제 큰 사고가 나고 나니까 사람 마인드가 딱 바뀐 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하자. 욜로로 살자. 약간 이렇게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요즘에 나만의 플렉스는 뭐예요? 옛날에 좀 고민했을 텐데 그냥 아이 질러. 이러는 거. 저는 화장품. 저랑 비슷하네요. 옛날에는 화장품을 안 샀어요. 왜냐면 협찬으로 들어오는 게 의지가 일단 쓰고. 네, 실속 있게 돈을 쓰는 편이라 그걸 다 쓰면 또 어디서 또 들어온 것 중에 쓰고 이랬는데 이제는 협찬 들어온 거는 엄마나 친구들 나눠주고 내가 원하는 걸 사겠어. 플렉스. 아, 여기 나오네요, 지금. 아니 나오네. 야, 올리브땡 좋아하시네. 야 CJ 포인트 엄청 쌓였겠네. 잠깐만 날짜를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거 저 정도면 그래도 좀 그렇게 많이 소박하게 쓰는 내가 보기에는 욜로 하지만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쓰시지 않으셨어. 근데 예전에 비하면 많이 쓰는 거죠. PC방 비용도 있었죠. 네. 게임 경력 20년의 게임 순이랍니다. 네, 게임을 이제 좋아하는데 원래는 롤을 하다가 요즘에는 배그에 꽂혔어요. 한지랄 건 없네. 요즘 PC방은 스테이크도 있는 거 아세요? 맞아. 먹는 게 굉장히 식사, 잘돼 식사 있어요. 요즘 이제 삼겹살도 꺼주잖아요. PC 토랑이라 그러죠? PC 토랑이라. 삼겹살도 꺼줘요. 삼겹살 정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삼겹살은 꺼준다니까 옆에서 이렇게. 실제로. 옆에서? 그리고 다 해줘. 진짜야. 타면도 에이, 하고 낮자 타면 이거 해줘. 옆에 키보드 치운 다음에 거기서 한다니까. 도상면도 해줘. 도상면도 이렇게. 진짜 도상면도 해줘. 도상면도 해준다고. 소룡포가 나온다니까. 도상면은 어떻게? 다음 튀기면 어떡해? 게임하다가 튀기면 어떡해? 아니 근데 저 정도 PC방을 비용이 나오면은 아 정말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소비 성향이 정말 훌륭하시다. 왜요? 저 정도면. 저 정도면은 한 최소 먹는 거 10,000원 이상 먹었다고 쳐도 거의 10시간을 하루에 1시간이거든요.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죠. 그 정도 하시면은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저걸로 하루가 다 갔기 때문에 굉장히 아낀. 그럼요. 제가 저 생활 딱 10년 해봤는데 아주 좋은 생활입니다. 절대 안 써요. 아니 이체육 생활. 쓸 수가 없어. 검소하다 이거죠. 아주 검소하게 됩니다. 보통 이 소득이 늘어나면 저축이 늘어나야 되는데 보통은 다들 지출이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 나인님은 소득이 늘어난 것 대비해서는 그래도 지출이 아직까지 확 늘어나지 않아서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서 칭찬드립니다.